어제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과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을까요?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재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순입니다. 네, 대표님, 한일 네, 정상이요. 유엔 총회 이후로 2개월 만에 다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5분 네.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번 만남, 회동,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는 대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 회담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회담이었다고 거의 비슷한 사실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밝힌 징용군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 당국 간의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서 네.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양국 간 견해가 일치했다라는 내용이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전부였는데요. 네. 특히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주변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주 때문이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그 해결책이 유언에서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아, 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어 한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며 한일 회담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비관적인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의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진이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메인 뉴스로 올라와 매 시간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뭐 상당히 좀 관심이 낮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 언급해 주신 기사 보도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우려. 근데 기시다 총리도 역대급으로 낮은 지지율 아닙니까? 오늘 아사히 신문과 그 후지 텔레비전에서 그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37%, 38%, 37%에서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 모두 낮은 지지율이라서 지금 난제 풀어나가기 어렵다, 동력이 없다 이런 보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현재 그 법무상이죠. 법무장관이 좀 망언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11일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전에 네. 그 기시다 총리가 경질을 했거든요. 해임을 했는데요. 네. 통일교 문제를 비롯해서 법무장관의 그 망언까지도 그 정치 문제가 돼서 현재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번 회담에 대한 보도에서 첫 번째 네. 회담이다. 이렇게 네. 못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가리켜서 윤석열 정부 이래 첫 번째 한일 회담, 네.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공식적인 첫 번째 회담, 혹은 3년 만에 갖는 첫 번째 정식 회담이라고 칭했는데요. 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9월 뉴욕에서 있었던 30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보도입니다. 아. 지난 9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 언론에서는 간담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그 두 나라 간의 중요 현안이 강제징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졌다고 하던데 그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일본 외무성조차도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유는 한일 그 실무진이 그동안 양국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네.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민간 재단을 만들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각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기업을 단 1엔도
각출하면 안 된다. 기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본 해당 기업조차도 네. 그 거부를 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인 그 재단 민간 재단 기금을 두고 일본 정부에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한국 내에서 해당 피해자들이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 당사자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한 그 피해자들을 설득시키지 않고서는 네. 아무리 그 회담을 그 협의를 수십여 차례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한일회담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내용은 알맹이가 없는 그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우리 피해 당사자분들은 일본에서 특히 당사자 해당 기업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법에서 네. 정한 배상금을 내는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서조차도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일본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불리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돈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닌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일 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돈 문제를 가지고 배상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과 문제는 뒷전에 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네. 한국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를. 강하게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요 지금 참 이 기시감이 드는 게 2015년 12월에 피해자분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서 위안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후폭풍이 무척 크게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피해자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또 일본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뭐 그러한 참여도 거의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끼리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한다면 더 이게 꼬이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만난 일본 의원성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그 한일 정상 그 회담에서도 그 일부 언론들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그 방안대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그 배상 문제가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30%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30% 지지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똑같은 사례가 불거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피해자들과의 한국 내에서 협의가 먼저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외무성에서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